경매로 삼성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죠. 공유 오피스를 한 거죠. 소호 사무실을 해서 대박이 난 거죠. 그거만으로 이미 공무원 그때 제가 한 200만 원 못 받았거든요. 180몇만 원? 요 정도 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사업은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뭐 사업을 한다라는 게 뭔가 삼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고 너무 소소하게 재밌게 또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는, 혹은 좋아하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 잘하게 되는 일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사업을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네. 첫 사업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요? 네. 제가 그 사업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는데 네. 단기간에 제가 막 강의들을 막 이것저것 되게 다방면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오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육아휴직 했죠. 육아휴직을 하고 임장도 다니면서 또 배움에 굉장히 열정을 쏟았던 시기였어요. 네. 배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사실은 그 창업을 통해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이제 공무원 육아휴직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첫 사업은 뭐 했어요? 첫 사업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경매로 그때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사업을 좀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삼성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죠. 네. 낙찰을 받아서 거기다 강남에 등기를 치셨네요. 보니까 그 저희 멘토이신 그 김양열 소장 그 빠숑님께서 삼성동 그때 막 삼성동 막 GTX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럴 그때 때였는데, 부동산 클라우드 하셨을 때였나? 2015년 16년 막 이럴 때 막 삼성동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삼성동에 땅 한 평이라도 갖자 말해서 전 또 이제 갖자고 하시니까 또 가져야죠. 삼성동 실제로 낙찰 받고 보니까 땅이 1.6평 지분이 땅 한 평을 가졌어요. 1.6평이었고 6평짜리 상가 1층 상가였는데 이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 80% 이용해서 이제 비싼 상가는 아니었고 받아서 근데 이제 제가 경매를 막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이게 중앙법원에 교대 법원에 갔는데 사람이 그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꼭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 그거 하러 온 거 같지? 맞아. 초보자들. 초보자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다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야? 다 뇌물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써갔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높여서 씁니다. 그래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딱 2명이 입찰을 했는데 저랑 저 다음 순위랑 제가 처음 써온 걸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차이로 제가 낙찰을 받는 거였는데, 제가 3천만 원을 왜냐면 상가가 1억 얼마짜리였으니까 3천을 올려 쓴 거는 진짜 많이 올려 쓴 거거든요. 받아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왜냐면은 제가 그 상가를 받아서 뭐를 할지 이미 다 계획이 짜져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가 짜져 있어서 그거를 받아야 됐는데, 그날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거 명함 나눠주시는 대출 이모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3천만 원 올려 써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위워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을 했어요. 6평에서 무슨 소호 사무실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거의 최고 많이 넣었을 때 거의 200개 가까이 넣었어요. 대박이네요. 왜냐면 그때 강남에서 소호 사무실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법령상 이제 한 주소에 많은 사업자를 넣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네. 지금도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뭐냐면은 지금 세무서에서 좀 규제하는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한 공간의 주소를, 지금도 공유 오피스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공간 안에 분리된 업무 공간이 있어야 돼. 즉 책상이라도 나눠져 있어야지 그런 한 업체로 인정을 한다라는 규정이 저 때문에 아마 생긴 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제재를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상가에 사무실에 너무 많은 업체를 넣으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제재를 하면서 이제 넣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 이제 5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200개면 1,000만 원이네요. 네, 제일 높았을 때 그랬고 이제 한 100여 개 전후를 그래도 500만 원. 왜냐면은 소호 사무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그때 당시에 1인 그 법인
1인 네, 네. 1인 사업가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다가 주소를 그러니까 옛날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네, 하잖아요. 네. 아파트에다 주소를 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새끈한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강남. 네. 강남구, 삼성 뭐 이런 거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렌드를 잘 읽고 이제 그 공유 오피스를 한 거죠. 소호 사무실을 네. 해서 이제 우편물 같은 것들을 이제 세무서에서 오는 이런 우편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또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사업을 이렇게 내 상가에서 컨텐츠를 입혀서 이제 시작을 했고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빠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만으로 이미 공무원 그때 제가 한 200만 원 못 네. 네. 받았거든요. 180몇만 원. 어. 요 정도 급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 급여랑 이제 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급여랑 급여 외의 사업 소득이 이제 크로스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저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하고 네. 예, 의원면직을 이제 냈죠. 훌륭하십니다. 내 네. 사업을 일으켜서 퇴직한다. 맞아요. 모든 분들의 다 로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부동산의 아이디어를 입혔죠. 네. 입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상당히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이제 넘겼어요. 아, 상가도 파셨구나.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네. 뭐냐면은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공간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빌려줬어요. 아. 요일별로 이렇게 화목, 월수금 이렇게 네. 시간을 빌려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그 공간을 화목요일을 빌려서 빌려갖고 쓰는 또 분이 빌려주나? 또 시간 단위로 빌려서 제가 좋네요. 이제 지나가다가 봤더니 이제 막 어. 시간 단위로 강연장으로 이 우평을 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훌륭하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쓰고 하다가 또 그 상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입찰의 히스토리를 이미 공부를 하고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네. 그 소유자가 낙찰을 한번 받았다가 이제 그 낙찰을 이자를 받았다가 못 잔금을 못 치고 네. 이제 입찰가 10%를 이제 포기한 경우였어요. 보증금 포기. 네, 보증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낙찰을 받고 집에 있는데 집에 막 문을 들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법인 주소가 바뀌면 절대 안 되니까 내가 월 30만 원인가? 월 30만 원을 낼 테니까 주소를 제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하고 월 30만 원씩 받았고 실제 공간도 월수금 뭐 화목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임대하고 소호사무실 받고 진짜 쏙쏙 다 빼먹었네요. 네, 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상방이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상가를 시세 차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사업들로 이제 가시를 넓히기 시작. 되게 재밌는 사업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사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쫄딱 망한 사업도 있고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망하고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네, 망한 사업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렇게 망한 사업 얘기만 30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망한 거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참 꿈도 젊을 때 꿔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좀 많이 네. 도전하는 거가 좀 무섭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30대 때 그거 했어요. 이제 그 소호사무실로 해서 이제 네. 뭐 좀 돈 좀 이제 모으고. 돈도 이제 벌어보니까 사업 네. 시스템을 한번 익혀보고 법인도 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해피버스트리라고 뭐 같으세요? 뭐 이렇게 이벤트 회사? 맞아요. 아이를 낳으면 나무를 심어주는 거. 그것도 이제 토지 기반의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이섬 아시죠? 네네. 남이섬에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그런 나만의 그 섬 테마파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네요. 웃기죠?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막 진짜 다 덤벼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난 뭐 다 가능하지. 첫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사업이 막 어깨가 뿜뿜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나 다 덤벼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피버스트리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뭐 땅을 사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면 나무를 심어서 계속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자라고 이제 네. 그 이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옮겨 심어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탄생수를 쭉 심으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턱대고 양양으로 가서 이제 양양에 이제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이제 수목원 하시는 사장님 대표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땅을 빌려달라.
빌려달라고. 여자가 와서 네. 막 네. 사업 브리핑을 하고 이러니까 불쌍해서 그 대표님이 그럼 저기 땅 남는 데다가 심어라. 예, 뭐 되게 우습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땅 남는 데다 심어라 해가지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주문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에 팔았어요? 265만 원. 비쌌네. 왜냐하면 3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얼마에 책정을 할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관리하고 이러는데 돈이 많이 또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일 때마다 뭐 편지 보내주고 이런 이벤트까지 다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나무를 제가 가서 이제 어린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 사과나무나 백일홍, 뭐 소나무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사과나무를 심고 근데 그 묘목도 양양의 그 소장님이 대표님이 하나 심으세요. 묘목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심고 이제 팻말에 붙여서 이제 찰칵해서 이제 심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남매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주문이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양인 대표님한테 사람? 이거 해달라고? 이거 좀 심어주세요. 대표님이 원래 알던 분이에요? 살짝 그냥 얼굴만 아는 조금만? 정도의 분이었는데 좀 불쌍히는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부동산 그때가 이제 2017년 막 이럴 때여서 부동산 투자를 제가 막 활발하게 하던 때여서 이제 아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30년 동안 계속 환불해드렸어요. 제가 이 사업 전액으로? 몇 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요. 환불해드리고 대표님한테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대표님이 그 양양에서 굉장히 크게 그 분재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네.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명절 때 뭐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네, 그래서 그 도에다가 뭐 신청하셔서 사업 자금 받으시고 그러니까 벤처 투자 자금 같은 거. 맞아요. 네, 그거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 아이디어로 받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어쨌든 잘 써먹고 있네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실패 사례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데. 그래서 중간에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업 규모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한다고 그 브로셔를 이제 굉장히 강남의 고급 그 산후조리원 이런 데에다가 브로셔를 비치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인쇄까지 하고 해피 버스데이 대봉투와 그다음에 편지 봉투 이런 거 다 인쇄하고 명함 인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뒷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맞아요. 30년 하려니까 돈이 아닌 거지. 맞아요. 이게 30년 어떻게 하나 이런 거고 또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갔으면은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계속 밀리는 흐지부지 거예요.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도 실패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다시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아주 사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좀 많이 안 드는 사업이면 이것도 뭐 돈 안 드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네. 그래서 무자본 창업의 대가를 또 찾으러 갔어요. 1,000만 원 주고 갔는데. 1,000만 원.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되게 네. 제가 아직도 지금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은 아이디어를 팔아요.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의 아이디어를 이제 그 스타벅스에 계속 이렇게 앉아 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책 읽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해주세요.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거 메일링만 평생. 받고? 평생 회원권이라는 거를 달아서 이제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분의 아이디어가 재밌고 하니까 네. 이제 그 구독을 하고 그걸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 사기 되게 잘 당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맞아요. 너무 고마워하고.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네. 재밌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근데 되게 그 사업으로 사실 현실화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 네.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허황된 너무 것들. 딱 보면 웃긴 귀여운 이런 네. 사업들도 되게 많고 사실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시도하다가 중간에 끝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에서 네. 돈 버는 7가지 방법 이러면서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7가지를 이제 되게 귀여운 거 막 네. 자리 맡아주기 막 자리 맡아주고 왜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스벅에 점심시간에 뭐 미팅을 해야 된다 12시에 만난다라고 했는데 뭐 자리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리 맡아주는 알바로 뭐 돈을 일종의 이런 거 돈 안 되는 알바들. 되게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 네. 귀여운 아이디어들을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창업은 무자본 창업이 참 리스크가 적긴 하지만 네. 자본 창업이 돈이 된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자본 창업을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 저는 무자본 창업으로도 돈 잘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제가 주의이기 몰라서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사업 얘기 난도가 나중에 좀 또 다른 많이 것 같아. 자본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 그래도 조금 난도가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본이 안 들어가는 창업은 초기 수익이 없어요. 웬땅에 헤딩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걸 못 버티다가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잘 되면 저 상방이 해피벌스트리? 열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상방이 완전 열리는데 진짜. 반대로 자본 들어가는 거는 초기에는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나와요. 처음부터. 근데 상방이 완전 닫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을 어떻게 얼갈이 짜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치도 다르고 그 네.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사이트도 되게 다르고 해서 사업은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 예전에 안 뭐 드는 사업을 걸로. 한다라는 게 뭔가 삼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고 네, 혁신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규모를 조직을 막 갖춰야 될 거 이런 거 같았는데 아니고 너무 소소하게 재밌게 또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는 거 혹은 좋아하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 잘하게 되는 일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근데 돈 벌려고 물론 돈 버는 게 재밌긴 한데 돈 때문만 하면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좀 배 부르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것보다 재밌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 사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네. 이게 또 힘든 게 또 저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당연히 육아도 있으시겠죠. 하고 하시니까. 육아는 이제 아이가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참 이게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네. 자전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 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기 시작한 건데 이 굴러가는 사업을 내가 재미없다고 혹은 네. 힘들다고 멈출 수가 없는 자의에 의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경우도 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참 사업이 재미있는 것 그리고 뭐 힘든 부분 되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학원을 했으니까 이게 조직 자체를 좀 키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책임져야 할 식구가 맞아요. 너무 많고 어깨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무거워.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권한임을 그 다음부터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것도 정말 능력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좀 인생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쉬는 게 약간 직원들의 눈치가 또 보이는 거. 예, 저는 이제는 눈치가 안 보여요. 지금은. 예, 그렇게 만들기까지 저도 벌써 사업한 지 만으로 한 14년 됐거든요. 와, 예, 꽤 됐잖아요, 기간 맞아요.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내가 좀 덜 벌면 되지. 이거를 생각하니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이게 옮겨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업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목소리도 제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아니 출산 하루 전에 수락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다녀오신 네, 그런 맞아요. 분이십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우리가 아까 전에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결핍으로 인한 경험과 마음의 내공이 단단함이 정말 똘똘 뭉쳐져서 응축돼서 이제 네. 사업하다가 가져가는 어려운 것 일들은 많이 만났는데 네. 그때마다 이걸 이렇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되게 부러운 게 여성분들이 이제 길 가시다가 막 날파리 보고 와 이런 거 너무 부러워. 부러워요? 사실 저는 진짜 바퀴벌레 이만큼 있어도 진짜 바퀴벌레다. 이렇게 정말 뭔가 네. 세상에 놀랄 만한 것, 아픈 그러니까 통증도 사실 되게 참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참는 능력, 힘듦을 참는 능력, 인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게 굉장히 단단해졌고 또 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도는 참아야지 견딜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업하면서 특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보면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도 되긴 하는 거야. 이렇게 유약해서. 옛날 어르신들도 저희 맞아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도 그게 걱정돼서 저는 저희 아들이 둘 있거든요. 운동 초등학생 아들. 뛰잖아요, 아침마다. 아침에 7시마다 깨워가지고 달리기를 2km 하고 이렇게 산에 한번 뛰어갔다 오고 이거 매일 하거든요. 난 사업보다 어려운 게 육아인 것 같아요. 네. 아이 교육이고. 왜냐면은 제가 너무 막 힘들게 막 맞으면서 막 물 막 찌끄리고 막 이러면서 쫓겨나고 막 물을 뿌려서 쫓겨나. 그냥 네.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려서 쫓겨나. 네. 이런 경험들이 예전에는 또 많이 그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화를 한번 내지 못하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유약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저희 아시다시피 늘 웃고 있잖아요. 맞아요. 늘 웃고 있다가 저희 애들이 무서운 아빠예요? 네, 선을 이렇게 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웃음기가 딱 없어지거든요. 무섭다. 그럼 더 무섭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 둘째는 울기 시작해요. 아빠가 웃음기가 없어지면 자기도 쎄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울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애들은 진짜 얌전해. 밖에 나가면은 뭐 사람들이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얌전하냐고. 와. 되게 얌전해요, 정말. 근데 아빠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또 엄마는 맞아. 또 어쩔 수 없는 둘 것 중에 같아요. 한 분은 네.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또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제가 잘 안 때리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거든요. 안 때리진 않고 1년에 한 번 네, 정도. 원래 계속 안 때렸는데 최근에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좀 선을 좀 많이 넘더라고. 네, 그렇게 때리는데 몇 대 맞을래? 3대. 3대 다 때리고 나는데 삐지진 않더라고. 아빠가 그래도 단단하네요. 네, 아빠랑 그래도 애착 관계가 잘 있으니까. 형성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맨날 같이 달리기 하고 저녁마다 그 둘째 삐지면 항상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달래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좀 다방 혼내도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청소. 사업자예요. 청소 설거지. 청소 따위 안 해도 되지. 이 얘기 청소까지 되게 많이 잘하면. 듣는데 와이프가 보면 저 되게 뭐라 할 거예요. 청소를 못하는 정도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아유, 저 청소까지 잘하면 어떡해. 사업자래. 아빠로서도 너무 좋으시고 네, 멘토로서 딱 그것만 잘해요. 딱 그것만. 그냥 열심히 사는 거랑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